예, 잠시 후에 2시 정각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가 되어서요. 기자회견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고 송란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실 분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님, 그리고 한국여성의전화의 고미경 상임대표님,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님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원단체의 발언과 그리고 그간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피해자분의 글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딛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또 정비되고 수많은 쟁점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선에서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가 금지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목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왜곡과 곡해 없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단체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력 성추행 피해자에게 정의와 일상회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분의 용기에 온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건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꿔가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활동하는 우리 두 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법 절차상 수사 재판을 제대로 거쳐서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예방이 법제화되었고 그 또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온 듯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투운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의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 중심 성문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은 참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를 입고도 숨죽이며 살아갈 사람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력 성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점을 통렬히 말씀드립니다. 예,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본단체들은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단체들은 본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임이 분명함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때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 하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 온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과정을 통해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입니다.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기 있다. 함께하는 우리가 있다. 여기 있는 두 단체를 비롯한 우리 여성인권운동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함께하며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정당, 국회 등이 제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단체, 시민 등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를 수집하는 설문에는 이틀 만에 1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여 피해자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본 단체들에게도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문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참담했지만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우리 피해자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참담함을 정의로움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떨어뜨려서 좀 해주세요. 예. 이어서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하게 된 시점부터 고소하게 된 과정까지 그리고 범죄 사실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사건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12일에 피해자를 1차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이 끝난 하루 후부터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호소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왔던 문자들을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그 다음날, 즉 7월 9일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는데요.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범죄 사실 개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작성해 주신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님이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글을 대독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질문, 그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질문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범죄 사실 말씀드린 것 외에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것도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이후에 서울시나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회유는 있었습니까? 질문 몇 가지 더 받고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나 뭐 있으시죠? 자, 어디 기자시죠? 예. 독립신문의 박완석입니다. 응급신문이요? 독립신문. 아, 죄송합니다. 네. 독립신문 기자님. 추가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다는 피해 여성이
서울시로 픽업이 되어서 비서로 발령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영향력이 행사가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소속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서울경제 김태현입니다. 그 기자회견 직전에 장례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제고해달라고 전국히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이 문자에 대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전국히 제고해달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제고해 달라는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기자님들한테 보냈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고소 당일에 어떤 거요? 아, 예. 예. 피해자께서 박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암시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 예, 고소 당일에 피해자에게 고소된 사실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암시하거나 알린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받고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합니다.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최정면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연재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정이요? 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MBC 신선이요. 네. 대답해야 되는 주체가 경찰 수사라고 보시는 건지 민주당이나 당 차원 아니면 서울시 이렇게 세 주체인데 어떤 주체가 이 말에 지금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7월 8일에 했는데요.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라든지 비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 당일 이런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쯤 저희가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오늘은 이 정도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주에 모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 대답의 주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정당 그리고 국회도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중에 하나 그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저는 요 당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피해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 오늘 기자회견을 저희가 준비를 네, 이거 답변 드리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아까 말에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은폐하고 참고 지내고 이제 업무로서 평가받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황이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안입니다. 원래도 사건이 위력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하고 또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압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난 며칠간의 시간은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을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것은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시점이 필요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시가 기자님들께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도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2차 피해 상황은 또한 엄중한 또 피해자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은 기다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그런 예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고소인이 출정되던 날부터 사실 고소장 내용이라고 해서 돌던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혹시 변호사님이 제출한 고소장하고 비슷한 동일한 내용인가요? 예,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저기 하고 저 뒤에 할게요. 예. 예, 저 뒤에 기자님 어디시죠? 아까 질문에 나왔지만 압력은 좀 강한 단어 같고요.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대하고 계신 여성계나 아니면은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님께 간 적이 있는지 갔다면 어떻게 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 질문에 마무리해도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은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좀 더 쾌적한 장소에서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자로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그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서울시청에서 발생했던 이런 성폭력 사건하고 이 사건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두 개 다 공통점은 서울시 내에서 발생했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고소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저희는 왜냐하면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단 저희는 뭐 청와대나 뭐 어디에서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는 피해자가 그 엄청난 위력에서 혼자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서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거는 우리가 연대해서 함께 지켜내고 더 이상의 우리 사회에 유력 성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저희들은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40분이라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오늘 당장은 더 인터뷰할 계획은 없으니까 요청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